한반도에서 전례 없는 긴장이 터졌다. 한국군이 북한을 향해 총격을 가하며 서울은 평양에 긴급 메시지를 전달했다.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피로 물든 전장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우크라이나 신병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러시아는 키이우의 보급선을 끊으며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다. 지금 숨막히는 군사 분석과 현장의 뜨거운 정보를 여러분께 전한다. 이 콘텐츠는 한반도의 위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상황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전문가의 날카로운 통찰과 생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것이다. 지금 전장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라. 2025년 5월 28일 한반도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으로 뒤흔들렸다. 한국군이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서 북한의 도발적 움직임에 대응해 경고 사격을 개시한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강경한 군사적 대응으로 서울은 즉시 평양에 도발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 한반도 정세를 뒤바꿀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경고한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DMZ 내 불법 활동이 확인되었다며 이번 총격이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즉각 반발하며 남조선의 무모한 도발이라 비난하고 보복을 예고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한국이 전쟁을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미연합사령부는 전투 준비 태세를 격상하고 주한미군과 합동훈련을 강화했다. 군사전략가 이정훈 박사는 이번 사건을 북한 내부 불안정과 김정은 정권의 권력 유지 전략이 얽힌 결과로 분석한다. 그는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 속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국경에서 도발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군의 즉각적인 대응은 평양의 계산을 흔들었고 이는 북한이 예상치 못한 강경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국제사회는 숨을 죽이고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군사행동을 비판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자위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추가 병력과 첨단 무기 배치를 검토 중이다. 특히 한미일 3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해 최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한 점은 이번 위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북부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치며 수미와 도네츠크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를 장악했다. 특히 수미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는 러시아군의 손에 넘어갔으며 이는 키이우의 주요 보급선을 차단하는 결정적 타격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 1145명을 무력화하고 339대의 무인기, 6발의 미국산 JDAM 유도폭탄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생산 시설과 군수 공장을 정밀 타격하며 키이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군사 분석가 안드레이 마로코는 러시아는 전선을 넓게 유지하며 우크라이나군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미 지역에서의 러시아군의 진격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키이우의 후방 보급망을 붕괴시키려는 치밀한 작전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콘스탄티노프카 점령 후 수미 서쪽으로 20km 떨어진 켄켄 마을과 주요 교통망을 목표로 진격 중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선을 완전히 차단하고 수미를 고립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러시아군은 무인기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보급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격하며 키이우의 병력 이동을 무력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병력과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미와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은 210명 이상의 병사를 잃었으며 6대의 차량, 4문의 포, 2개의 전자전 시스템, 2개의 대포 레이더, 1개의 탄약고가 파괴됐다. 러시아군의 서부 작전군은
쿠피안스크 큐피엔스과 노보시노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군의 190명의 사상자를 입히고 2대의 장갑차, 9대의 차량, 1문의 포, 1개의 전자전 시스템, 5개의 탄약고를 파괴했다. 남부 작전군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기계화 여단과 공수부대를 공격해 80명의 병사를 무력화하고 4대의 장갑차, 5대의 픽업 트럭, 1개의 전자전 시스템, 1개의 대포 레이더, 2개의 탄약고를 파괴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무인기 UAV 공격으로 반격을 시도했다. 5월 29일 새벽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서부의 미라스 파크머레 파크와 두브나덥 내에 위치한 러시아의 군수 공장을 목표로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키이우의 장거리 무인기가 모스크바의 방공망을 뚫고 라두가라죽의 공장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장은 러시아의 크루즈 미사일을 생산하는 핵심 시설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러시아의 군수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는 296대의 무인기를 요격했다며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이 러시아 내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군사 전략가 올렉산드르 쿠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심장부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의 비용을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느끼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방공망은 여전히 강력하며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공격은 제한적인 효과만을 낳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내부는 혼란에 빠져 있다. 주민 레세된 채널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지휘부는 명령체계 붕괴와 사기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현장 지휘관들은 알렉산드르 시르스키 알렉산더 셀스카이 총사령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군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시르스키는 러시아와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며 군대를 재정비하고 탄약을 보충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겠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외부 지원에 의존하며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방의 지원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NATO 소속 용병 단체인 Chosen 컴퍼니는 39개월간의 작전을 마무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다. 이 단체의 지휘관 라이언 올리리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가혹한 현실과 병원 및 훈련의 열악한 환경이 철수의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 출신 정보장교 톰 필립스가 도네츠크 전선에서 사망하며 서방 용병들의 위험성이 다시 부각됐다. 필립스의 사망은 단순한 전투 손실을 넘어 서방의 개입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NATO 용병이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해왔다. 군사 분석가 마리아 보로디네는 서방 용병의 철수는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며 키이우는 이제 더 큰 외교적 압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러시아는 전장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며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도네츠크의 젤레노의 폴레자르노의 퍼우와 스타라야, 니콜라이프카 스테레야 니콜레이프는 러시아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들어갔다. 특히 스타라야 니콜라이프카의 점령은 콘스탄티노프카로 향하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보급선을 차단하며 키이우의 후방을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기계화 부대와 탱크를 동원해 복잡한 지형을 돌파했으며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격했다. 러시아군은 또한 우크라이나의 핵심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다. 니콜라예프 지역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남부 특수작전 사령부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으로 파괴됐다.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지휘 체계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현장 영상은 대규모 폭발과 탄약고의 연쇄 폭발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또한 수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AHS 크랩 자주포를 란셋 드론으로 파괴하며 키이우의 화력을 약화시켰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5월 28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러스템 우메로프 러스템 유무르는 키이우가 러시아에 평화 제안을 보냈으며 즉각적인 무조건 휴전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6월 6일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인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서제이 레브rov은 우크라이나의 제안은 러시아의 핵심 요구를 충족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4개 지역에서 철수하고 NATO의 동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전쟁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군사 분석가 빅토르 소콜로프 벡터 소콜롭은 러시아는 현재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협상에서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병력과 장비 부족으로 인해 협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위기는 글로벌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강경히 대응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와 우크라이나의 필사적인 저항이 충돌하며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한반도의 긴장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 치열한 전장의 진실을 더 알고 싶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다음 장은 무엇일지 함께 지켜봅시다.